진주시의회 올해 마지막 정례회가 21일 시작됐습니다. 진주시는 이날 내년도 당초 예산을 1조 8,418억 원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는데 올해보다 1,289억 원 줄어든 규모입니다. 진주시의회 정례회에서 의원들의 현안 발언들이 이어졌습니다. 농협 미국 종합처리장 증설에서부터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 건설 산업 지원까지 다양한 제안들이 나왔습니다. 경남도가 올해 계획했던 투자 유치 목표액 7조 원을 초과 달성했습니다. 10월 말 기준 8조 8천억 원을 넘겼는데 연말까지 우주항공과 관광 관련 기업들을 추가 유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역 내에서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소비에 이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푸드플랜. 최근 여러 지자체들이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기대를 모았던 함양군 푸드플랜 사업이 정부 공모에서 탈락했습니다. 탈락의 배경을 객원 기자와 분석해봅니다.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 우려에 직면한 지역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정주 인구 증대 전략과 함께 생활 인구 확장 전략을 쓰는 지자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부 경남 지자체들의 대표적인 보관들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경남도가 올해 내세웠던 투자 유치 목표 7조 원을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말 기준 실적이 8조 8천억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는 항공우주와 관광산업 등 지역 현안과 연계한 기업 유치에 힘쓰겠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허준원 기자입니다. 민선 8기 주요 도전 과제로 투자 유치를 내세웠던 경남도. 올해 부산과 서울에서 잇따라 투자 유치 행사를 열었고 주요 공약이었던 경남투자청도 진주에 개청하며 기업과 자본 유치에 더욱 속도를 올렸습니다. 본격적으로 활동에 나서면 기업과 투자를 우리 경남에 많이 끌어오는 전위대 역할을 할 것이다 생각이 들고 또 진주와 사천의 국가항공우주산단도 지금 거의 완공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경남도가 21일 역대 최대 투자 유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도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전체 투자 유치 금액은 8조 8,676억 원으로 당초 올해 목표치인 7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실적을 살펴보면 지난 2019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건데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도 2조 4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유치 분야를 다변화했다는 점도 성과로 꼽았습니다. 기존 강점이었던 제조업 분야 투자 유치뿐만 아니라 신산업 분야까지 투자를 확대했다는 겁니다. 특히 관광과 2차 전지 분야의 투자 유치가 크게 늘었는데 관광의 경우 지난 2021년에 비해 약 2배가 늘어 1조 원을 넘겼고 2차 전지의 경우 500억 원에 불과했던 규모가 6,700억 원까지 10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일반 기업도 그렇고 지역도 그렇고 가게도 그렇고 한쪽에 편중된다는 것은 집중도를 높이는 의미도 있지만 위험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투자 유치 과정에서 다변화가 됨에 따라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 와야 지역 경제가 좀 건강해진다. 경남도는 향후 국가산단 지정을 통해 항공우주 분야와 방위원자력 분야의 핵심 기업을 도내에 유치하겠다는 계획. 또 부산과 전남으로 이어지는 남해안을 중점으로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 유치에도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SCS 허준원입니다. 최근 급격한 인구 감소로 서부 경남이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생활 인구가 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생활 인구가 무엇이고 유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짚어봅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급격한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한 서부 경남. 산청군과 남해군, 하동군, 함양군 등이 지난 2021년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산청군의 경우 올해 9월 기준으로 주민등록 인구가 3만 3천여 명인데 서울 월드컵 경기장 수용 인원의 절반에 그치는 수치입니다.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 지자체들이 출산 장려금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감소세를 막지 못했습니다. 인구 증가 위주의 정책에서 부족한 지역의 인구를 균형 있게 배분할 수 있게 하는
인구 관리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생활인구 유치가 대안 가운데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 인구에 관광, 휴양, 업무 등의 목적으로 지역을 방문해 체류하는 사람을 더한 개념입니다. 행안부가 올해 지방 소멸에 대응하겠다며 개념을 도입했는데 전문가들은 생활인구 유치가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지난 2019년 기준 인구 감소 지역의 정주 인구 1명이 줄었더라도 관광객 41.7명이 해당 지역을 방문하면 소비를 대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실제 인구 감소 지역인 단양군의 경우 관광 자원을 활용한 방문객 체류를 꾸준히 추진했는데 지난해 100억 원에 가까운 관광 수익을 올렸고 현재 대표 시장인 구경시장에 120개 점포가 다 차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봤습니다. 서부 경남에서도 남해 등에서 생활인구 늘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해군의 한 호텔, 스탠드 조명 등 업무를 위한 기본 장비가 갖춰진 책상이 보입니다. 창문 밖으로는 푸른 바다가 펼쳐집니다. 일과 휴가를 병행하는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위해 조성된 공유 오피스입니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이곳에서 업무를 마친 뒤 같은 건물 내 숙소로 이동해 개인 시간을 보내거나 가까운 거리에 있는 독일 마을 등을 방문해 관광을 즐길 수 있습니다. 지난 9월 서울의 한 경영 컨설팅 기업이 이곳에서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자연이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근무하다 보니 영감을 받을 수 있었다며 호평을 남겼습니다. 회사라는 사무실을 떠나서 이제 자연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좋은 환경에서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받고 영감도 많이 받아서 이제 좀 리플레시하면서 업무를 했던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IT 업계 등을 중심으로 재택근무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은 상황. 남해군에서는 이 같은 워케이션 수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한 36개 기업에 130여 명이 넘는 직원들이 남해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한 번 오시면 한 3박 4일 정도 계시거든요. 그래 근무를 했었고 지금 현재 한 60여 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요. 사천시 역시 마도를 생활인구 유입의 거점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컨테이너 하우스를 설치해 생활 거점을 마련하고 플로깅과 어부생활체험, 텃밭 가꾸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하동과 남해는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운영합니다.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관광주민증을 발급받으면 관내 주요 관광지 입장권과 체험 등에서 할인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전문가들은 서부 경남이 좋은 생태적 환경을 잘 활용만 한다면 이 같은 생활인구 유치가 수월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시민들은 이제 경치가 좋고 경관이 좋고 쾌적하고 그리고 좀 편안한 곳에서 이제 기촌이나 개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서부 경남이 최적지입니다. 서부 경남의 각 지자체는 우선 산과 바다와 그리고 강을 끼고 연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관성과 쾌적성은 압도적입니다. 지난 2021년 경남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서부 경남 주민 절반 이상이 지역에 계속 거주하고 싶다고 밝혔는데 가장 큰 이유가 우수한 자연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타 지역도 열을 올리고 있는 만큼 성공을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특색이 반영된 프로그램이 필요한 상황. 분야별 생활인구 현황 조사를 실시해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구체적으로 어떤 현황이나 실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과연 그분들이 현지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고 또 그분들에게 절실한 게 뭔가, 즉 필요와 욕구가 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생활 여건 개선도 과제로 남았습니다. 숙소 주위나 저희 식사나 이런 인프라적인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동을 함에 있어서는 업무가 끝나고 이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시내까지 나갔다 와야 되는 거리상의 문제가 지역 소멸 위기가 코앞으로 다가온 현재 새롭게 등장한 인구 개념인 생활인구가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진주에서 발생했던 편의점 폭행 사건 피의자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 2부는 20대 남성을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일 밤 이 남성은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의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와 함께 제지에 나섰던 50대 남성 손님까지 폭행해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검찰은 특정 집단과 사람에 대한 혐오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천시가 2024년도 당초 예산을 9,318억 원으로 편성해 시회에 제출했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은 사회복지가 27%로 가장 많았고 환경 20%, 농림해양수산 13%, 국토 및 지역개발이 9%를 차지했습니다. 사천시는 내년도 국도비 보조금이 4천억 원에 이르면서 매칭 사업으로 인한 시비 부담도 늘어나 실제로 쓸 수 있는 재원은 대폭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건전 재정을 위해 공공기관 및 출자기관의 운영비를 동결하고 행정운영 경비를 10에서 20%가량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사천시의회는 12월 1일부터 열리는 제2차 정례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진주시 의회 올해 마지막 정례회가 21일 시작됐습니다. 진주시의 내년도 당초 예산안이 제출됐고 의원들의 5분 자유 발언에선 다양한 시정 제안이 잇따랐습니다. 주요 내용을 하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1일 개회한 제252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진주시는 이날 내년도 당초 예산안 1조 8,418억 원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어 의원들의 5분 발언에선 다양한 현안들이 다뤄져 눈길을 모았습니다. 먼저 진주시 농협 미곡 종합처리장, 이른바 RPC의 노후화와 저장 용량 부족을 지적하며 부지 확보를 통한 시설 증설이 제안됐습니다. 해당 RPC는 진주에서 생산되는 벼의 대부분을 산물뼈로 처리하는 곳인데 추수기 입고량에 비해 저장량이 턱없이 부족해 농민 불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기존 저장 능력이 4,500톤인데 비해 추수기에 입고되는 양은 1만 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창 추수기에 2, 3일의 가동 중단으로 벼를 수확한 농민들의 민원이 매우 많았습니다. 일자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 진주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올해 6월 기준 공공, 민간 기업을 포함한 진주 지역의 장애인 고용 현황은 2.4%로 법정 의무 기준인 3%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장애인 인식 개선과 직업 훈련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일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더 다양하고 많은 고용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의무 고용률이 저조한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원하는 직무와 훈련된 장애인이 매칭되어 채용될 수 있도록 1급 발암물질 중 하나인 성면이 사용된 건축물의 체계적 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특히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은 성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 현황 파악과 관리가 더욱 절실하다는 입장입니다. 여전히 소규모 시설의 경우에는 국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면 철거 사업 등을 신속히 마무리 짓기 위해 성면 관리를 위한 시민감시단 구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위직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을 통해 공직사회 이탈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정부에 대한 임금체계 개편 건의와 함께 진주시가 자체적으로 유연근무제 활성화, 능력 개발 지원 등 근무 환경 변화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른 지자체나 공공기관 사례를 살펴보면 8시에서 17시 유연근무가 활성화되어 자유로운 근무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도 유연근무를 확대 적용하여 하위직 공무원의 삶과 일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규제 완화를 통한 인센티브 부여 등 지역 건설 산업의 발전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진주의 경우 도내 다른 지역과 비교해 평지보단 낮은 언덕이 많고 개발 행위 기준 경사도가 12도로 다소 강화돼 있어 건설업체의 투자 유치나 개발 참여가 쉽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관내 하도급을 추정 비율 이상을 하게 되면
토지 매입 조건, 용적률, 인허가 사항에 대해 규제 완화를 통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대형 건설업체가 진주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총 48건의 안건이 다뤄지게 되는 진주시의회 정례회. 22일 동안 상임위와 예결특위 활동을 거친 뒤 다음 달 12일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SCS 하주입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내년도 살림살이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앞서 들으신 것처럼 진주시 역시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 진주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조서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진주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총 1조 8,418억 원으로 올해보다 1,289억 원 줄어든 규모입니다. 재정 여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는데 올해와 비교하면 도로 신설과 확충 등의 예산을 크게 줄일 걸로 보입니다. 시급한 도로 개설이나 확장은 지금 어느 정도 완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부분의 예산이 줄어들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조규일 진주시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시정연설에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겠다며 시의회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22분 연설에서 조 시장은 청년을 10번, 경제를 6번, 일자리를 4번 언급하며 청년 정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진주형 청년 프로젝트에 90억 원을 투입해 청년들의 지친 어깨를 보듬어 주겠습니다. 이 같은 생각은 내년도 주요 사업을 살펴봐도 알 수 있습니다. 미래항공기체 AAV 실증센터 구축 사업에 123억 원을 투입하고 진주사랑 상품권 발행에 50억 원을 쓸 계획입니다.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건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입니다. 총 6,370억 원을 편성해 출산과 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함께 돌봄 센터는 내년에 2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최근 증가세인 국공립 어린이집은 4개소가 추가됩니다. 이 밖에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한 균형 발전 등 국토와 지역 개발에 3,413억 원, 동부 시립도서관 건립과 전통 문화체험관 조성 등을 통한 문화관광과 체육 분야에 684억 원 규모의 예산안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SCS 조서입니다. 푸드플랜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생산과 유통, 소비까지 선순환하는 체계를 만들어 지역민들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먹거리 종합 계획입니다. 여러 지자체들이 관련 사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함양군도 이 푸드플랜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부실한 사업 준비가 도마 위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주간 함양 곽용근 기자 나와 있습니다. 곽용근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플랜 공모 사업을 위한 준비 단계부터 불안한 점이 확인됐다면서요. 함양군의 푸드플랜 공모사업 최종보고서 내용이 부실하게 작성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함양군이 관련 용역을 맡긴 업체가 이전에 푸드플랜 관련 연구 용역을 해본 적이 없는 업체였다는 지적입니다. 군은 2021년 푸드플랜 기초 용역 목적으로 1,980만 원을 들여 첫 용역을 실시했고 지난해 5월 같은 업체에 예산 7,500만 원을 투입해 올해 2월 최종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또 용역 중인 지난해 12월 함양군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 설립 계획 용역을 500여만 원을 들여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위 3개 용역은 경남 창원에 위치한 A 업체가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결과론적이지만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지역을 더 잘 알고 경험이 많은 업체가 없었었나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함양군은 공모 사업에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지적을 받고 있는 겁니까? 네, 함양군은 올해 7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공모사업인 2024년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을 신청했으나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푸드플랜 관련 전문가 B씨는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는 단순히 물류시설이 아닌 관내, 학교급식,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대부분의 기관과 연결되는 만큼 용역보고서에서 로드맵이 더 구체적이고 상호 유기적으로 작성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물론 함양군이 신청한 공모사업 자체의 경쟁률이 치열해 탈락한 지자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쟁 지자체들은 여러 해에 걸쳐 푸드플랜 사업과 관련 움직임을 보이면서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춘 상태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반해 함양군은 올해 11월에 먹거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준비기간이 짧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네, 함양군의 입장도 한번 짚어주시죠. 함양군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기존의 공모사업은 현실적으로 군 단위 지역, 특히 농촌 지역에는 불리한 조건이다. 현재 관내 학생 수도 적고 각 기관단체를 합쳐도 인원이 얼마 되지 않아 대도시 위주로 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며 푸드플랜 자체가 국민들에게 필요한 만큼 앞으로 있을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 지원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곽영곤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먹거리 안정과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푸드플랜. 이를 위한 보다 내실 있는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부경남 GP직이었습니다. 하동군이 하동읍 두곡마을 앞에서 만지교차로까지 830m 길이의 두곡제 보축 공사가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둑마루폭과 여유고를 높이는 이번 공사는 영산강유역 환경청이 발주해 지난해 4월 착공했습니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홍수를 대비하고 보행자의 통행이 한결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준공 시기는 2025년 5월 예정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진주시 반다비 문화체육센터가 21일 문을 열었습니다. 진주시 상대동 모덕체육공원에 조성된 반다비 문화체육센터는 장애인이 우선 사용하되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사회통합형 체육시설입니다. 지난 2019년 장애인 생활 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공모에 선정돼 추진돼 왔으며 총 14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센터 내부에는 체육관과 수중 운동실, 헬스장, 장애인 재활센터, VR룸, 풋살장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오늘 날씨는 농업에 도움이 되는 영농정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습니다. 한편 농가에서는 흰가루병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11월 들쑥날쑥한 기온에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니 적절한 방제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맑고 구름 많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진주 2도, 산청 1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17도에서 19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서울은 종일, 세종은 오후에 흐린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광주 5도, 제주는 12도로 출발하겠고 부산의 한낮 최고 기온은 19도 예상됩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는 종일 쾌청하겠는데요. 물결과 바람은 모두 잔잔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맑은 날이 계속되겠는데요. 주말에는 다시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오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